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그냥 집을 사면 됩니다. 현금 5억 있으면 5억짜리 아파트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현금 박치기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대출,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청년주택 드림 대출, 20대, 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라면 한 번쯤은 검색해보셨거나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이런 대출을 알아보려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소득요건, 주택기준도 복잡한데 거기다가 LTV, DTI, DSR 같은 용어들도 나와요. 제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청년주택 드림 대출 관련 총정 영상을 준비하다가 혹시 삐약이들 중에서 아직 이런 단어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도 설명에 앞서 대출 규제 용어 3가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한번 딱 공부하고 알아두시면 앞으로 대출 알아볼 때 무조건 도움되실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란 뭘까요? 혹시 영화 담보 보셨나요? 영화배우 송동일이 사채업자 역할로 나오는데요.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9살 소녀 승희를 담보로 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영화에서 담보야 하면서 애칭처럼 부르는 장면 기억나시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혹시 돈을 못 받게 될 상황에 대비해서 상대방의 중요한 자산을 잡아두는데 이걸 바로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9살 소녀 승희가 담보가 됐던 거죠.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뭘까요? 바로 집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이 사람이 못 갚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면 혹시라도 못 갚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집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대출을 못 갚아서 은행이 담보로 잡아둔 집을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은행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위험 부담이 적고 안정적이라고 판단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이자도 더 낮게, 대출 한도도 더 크게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드는 생각 하나. 그럼 은행은 집이 담보로 있으니까 그냥 막 빌려줘도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겠죠.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인데 덜컥 10억을 빌려줬다? 그 사람이 나중에 대출을 못 갚으면요? 은행이 집을 팔아봤자 5억도 안 될 테니까 손해가 크겠죠. 결국 은행도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빌려주긴 하는데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지 그런 걸 결정해주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LTV, DTI, DSR입니다. 이 3가지는 단순히 은행과 개인의 신용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가계부채 관리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더하잖아요. 영끌이라고도 하죠. 대출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몇 년 사이에 진짜 많아졌고 이런 현상 때문에 뉴스에서도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로 심각하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늘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고 대출의 총량과 방향을 조절하는 규제장치를 만든 건데 LTV, DTI, DSR이 그 역할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용어인 LTV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LTV는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말 자체는 어려워 보여도 사실 오늘 소개할 3가지 중에서는 가장 쉬운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집값 대비 몇 %까지 대출해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집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금아리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근데 현금 5억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겠죠? 이때 LTV가 70%라고 하면 5억의 70%, 즉 3억 5천만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쉽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LTV가 60%라면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LTV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도 더 커지는 거랍니다. 보통 규제 지역에서는 40에서 60% 정도까지 LTV가 적용되고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70%까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애 첫 주택 대출의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한 제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 이 집 5억에 샀어요 라고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진짜 이 집이 5억짜리가 맞냐를 따져봐요. 내가 계약한 가격을 그대로 믿고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은행에는 감정가나 공신력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내가 5억에 샀어도 그 집의 담보 가치를 4억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LTV 70% 기준으로 3억 5천만 원이 아닌 2억 8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LTV는 단순히 집값의 몇 %가 아니라 은행이 인정해주는 집값의 몇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출 받기 전에 내가 살 집의 시세를 미리 체크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집값
마이너스 기준으로 몇 %까지 대출 가능한지 LTV로 알면 되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출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값도 집값인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대출을 진짜 갚을 수 있는지도 은행은 아주 중요하게 따져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친구 2명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볼게요. A 친구는 월급이 3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직장인이에요. 근데 B 친구는 백수인 데다가 이미 카드값도 밀린 상태예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더 마음이 편하겠어요? 당연히 A한테 빌려주는 게 마음이 더 편하겠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정말 돈을 잘 갚고 이자도 잘 낼 수 있을까? 이걸 판단하기 위해 소득도 보고 빚이 얼만지도 보는데요. 소득을 따져보는 게 바로 DTI입니다.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들으면 어려워요. 근데 한마디로 금아리 씨 1년에 얼마 버세요? 버는 돈 대비 어느 정도까지 빚 갚는 데 쓸 수 있으세요? 이렇게 따져보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제한하는 거예요.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5천만 원을 다 빚 갚고 이자 내는 데 쓰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래서 DTI로 규제해 놓는 건데 DTI가 60%라고 하면 5천만 원의 60%인 3천만 원까지 1년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쓸 수 있다라고 규제해 놓은 거예요. 금아리 씨는 1년에 3천만 원, 한 달에 250만 원까지는 갚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대출해 줄게요 라고 은행에서 정해 놓은 거죠. 그러면 나 3천만 원밖에 못 빌리는 거야? 이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연간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대출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20년 대출했다면 3천만 원에서 20을 곱하면 되니까 약 6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아까 LTV랑 마찬가지로 DTI 역시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고 내 소득이 높을수록 역시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DTI도 일반적인 지역이라면 60% 정도로 적용되는데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40%까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DTI 역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조금 더 널널하게 적용되는 제도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조금만 더 복잡하게 들어가 볼게요. DTI는 이렇게 계산해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서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을 더하고 이걸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에서 곱하기 100을 해준 값이 바로 DTI가 되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에서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고 기타 대출은 뭐 개인 신용대출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할부금이 될 수도 있고 학자금 대출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대출의 이자를 더한 다음에 내 연간 소득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게 DTI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공식대로 DTI가 몇 %인지 따져보는 게 아니라 정해진 DTI 퍼센테이지 안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네이버 계산기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시 그대로 가져와서 5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하고 다행히 주택담보가치도 5억 원으로 인정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LTV가 70%여서 3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대요. 근데 DTI 규제도 봤더니 50%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네이버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내 소득은 5천만 원이고 주택담보대출로 대출받은 금액은 총 3억 5천만 원. 대출은 20년간 받겠습니다. 금리는 3.5%예요. 혹시 다른 대출이 있어서 내가 내야 하는 이자가 있다면 아래에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기를 눌렀더니 DTI가 약 48.72%래요. 그럼 저는 50%가 안 되기 때문에 DTI 50%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그럼 LTV는 집값 기준으로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DTI는 소득 대비 어느 정도까지 대출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거였다면 마지막 DSR은 요즘 뉴스에도 엄청 나오는 단어죠. LTV랑 DTI만으로는 대출을 조절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DSR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럼 당연히 LTV, DTI보다는 더 빡센 규제가 적용되겠죠?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DTI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기타 대출 이자만 따졌다면 DSR은 여기에다 기타 대출도 원리금을 모두 따지는 규제예요. 즉 내가 이 주택담보대출로 빌리는 돈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출까지 갚아야 할 게 있다면 전부 다 따져보겠다는 게 바로 DSR이라는 거예요. 신용대출도 많고 자동차 할부금도 많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DTI처럼 이자만 따져보면 실제로 대출받는 사람이 갚아야 할 돈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거죠. DTI는 이자만 계산하고 DSR은 원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DSR이 더 엄격하고 대출 한도도 더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이거 역시 공식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서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더하고 이걸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에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데요. 역시나 네이버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한 번쯤은 꼭 찾아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용어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 혹시라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셨다면 반복해서 보면서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길 추천드릴게요. 앞으로 대출 알아보실 때 여러분이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